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6일 오후 6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에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장관이 자신을 직무정지시키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어제는 일단 직무정지 결정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안 소송을 이번에 낸 거죠. 본안 소송이 결정될 때까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한데 이어서 오늘은 말하자면 본안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본안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최초로 입장문을 배포를 했습니다. 이 입장문이 행정소송의 중요한 이유이고 이 입장문을 가지고 앞으로 다투게 될 것인데 일견 읽어보면은 이 입장문이 확실한 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추미애 장관이 서둘러서 이렇게 직무정지를 시킨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아니라 6개 항목 전부 다가 사실과 다르다 하는 주장인데요. 제일 먼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에 관련해서는 윤 총장은 2년 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의 일로서 공개된 장소에서 우연한 일회적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를 할 수 없고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했다. 인사검증 당시 문제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일선청의 주요 사건 공판과 관련해 지휘감독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보고를 받고 조언하고 지휘를 함에 있어서 공소 수행을 위한 지도의 참고자료일 뿐이다.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된 참고용 자료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작성한 부장검사는 어제 뭐라고 했느냐, 이것은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것일 뿐이다, 절대 사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윤 총장 측은 채널A 사건 관련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인 배당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다.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채널A 기자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고 대검 실무부서의 의견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보고 보이콧으로 지휘감독이 어려워진 상황이었다면서 제3자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기 위한 전문 수사 자문단에 회부한 것으로서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그 뒤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 정권 차원의 조작에 의해서 이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묶어서 뭘 해보려고 하다가 한동훈 검사장은 아무 관계 없는 걸로 밝혀지고 일반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수사를 중단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는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려서 지금 아직 기소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10년 전 사건으로 이미 징계 시효가 지나서 감찰 대상이 아니다. 소관 사무 규정에 따라 수사 관련 인권 침해 진정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배당한 것으로서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다 라고 했고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알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등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과 위신을 손상했다는 추 장관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했으며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 행위를 한 일이 없다 라고 했고, 법무부 감찰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관련에 대해서는 감찰이 개시됐다는 통보나 구체적인 감찰 대상 비위 의혹에 대한 통보를 받은 일이 없다. 본건이 감찰 조사의 일환인지도 알지 못했고 감찰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은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뿐이다.
법무부가 예고 없이 대면 조사를 요구하고 감찰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 방해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또 추 장관의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써 임기제의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며 입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목요연하네요. 저는 이제 낭패가 난 게 추미애 같습니다. 워낙 직무정지라는 이 결정이 워낙 가혹한 겁니다. 워낙 엄중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안도 거기에 비례관계로서 엄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질구레한 건데 이게 다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걸 보면은 조작, 이 정도 같으면 조작한 거 아니냐. 왜곡이 심해지면 조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무정지의 사유 자체가 이렇게 좀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 같다는 거죠. 쓰레기 같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프랑켄슈타인 몬스터를 만드는 거다. 쓰레기 같은 정보를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그걸 짜집게 하면은 프랑켄슈타인 같은 괴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건데.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저는 추미애 씨가 법정에서 어떻게 지금 대결을 할지 그게 궁금합니다. 결국 법정에 가면은 논리의 대결이고 사실의 대결이죠. 아무리 이 정권에 충성하는 사법부라고 하더라도 이 사실이 따라주지 못하면은 참 입맛대로 추 장관 손을 들어주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추미애가 함정에 빠진 것 같습니다. 스스로 빠진 함정인지 아니면은 문재인 쪽에서 하도 압박을 해가지고 서둘러서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사실관계를 챙기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습관인지 천성인지 이 정권이 그동안 하던 대로 해오다가 여기서 어떤 사단을 만들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 정권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을 스스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비겁한 겁니다. 자기가 나서가지고 임명권자로서 그냥 자르든지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추미애를 앞세웠다가 결국 추미애의 이 무리가 11.6 사건 전에 차지철 경호실장이 박정희 대통령의 위광을 얻고 무리하게 하면서 김영삼 제명까지 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이게 결국 부산 마산 사람들이 민심을 흔들고 김재규를 격동시켜가지고 11.6 사건으로 갔던 그렇다면은 이 비유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윤석열은 김영삼이냐 김재규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 김재규 역할을 하면 이 정권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고 윤석열이 김영삼 역할 배역이 된다면 대통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추미애 두 사람의 이런 행동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위한 노력인지 어쨌든 별별 생각이 다 들게 하는 것은 이렇게 허황된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이게 비례관계가 맞지 않아요. 사람이 힘을 쓰려면은 내부적으로 딱 정리가 돼 있어야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권투를 하다 보면 그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몸이 따라주지 않는데 펀치를 날렸다가 카운트 블로우를 맞아가지고 KO 당하는 걸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카운트 블로우를 맞을 만큼 지금 자기 몸을 확 벌려놓고 있는 게 지금 이 정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